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지금 무주에서는 반딧불 축제가 한창입니다. 네, 이 까만 밤이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가 정말 예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무주에는요, 반딧불 말고도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이 불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주민들이 펼치는 불꽃 축제인데요. 안성 두문마을의 낙화놀이입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데 와 정말 장관이죠. 아, 진짜. 이게 일제 강점기에 중단이 됐는데 8년 전에 주민들이 다시 복원한 거라고 하네요. 네, 지금은 85인 박찬훈 어르신이 8살 때의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서 복원을 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숯과 소금을 이용해서 불꽃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네, 이 무주 반딧불 축제에 가시면은 전통 낙화놀이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은 남원으로 먼저 떠나겠습니다. 네, 며칠 전 우리 지역 남원에서 댕구알 버섯이 발견이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때 이 포털 사이트에서도 뭐 인기 검색어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정말 희귀한 버섯이라고 하는데 그런 버섯이 우리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한재진 리포터가 그 화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세계의 희귀종으로 알려진 댕구알 버섯. 품질이 평하고 맛은 조금 맵고요. 독이 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잘 나지 않아서 희귀종에 들어가지 않나. 작년에는 국내에서도 댕구알 버섯이 발견돼 화제가 됐다. 그 가운데 며칠 전 전북 남원에서도 댕구알 버섯이 발견됐다는데 저거예요, 저거. 특히 이곳은 같은 장소에서 2년 연속 댕구알 버섯이 발견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댕구알 버섯, 그 정체가 궁금하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시 산내면. 이곳이 바로 댕구알 버섯이 발견됐다는 화제의 진원지.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지리산 끝자락입니다. 자, 이곳에요. 아주 희귀한 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메추리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닭의 알, 계란인데 이거는 더더욱 아닌 것 같고. 여보세요? 너 맞지? 그치? 황봉알, 그치? 아니라고? 낮술 먹었냐고? 황봉알도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이 희귀한 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분명히 여기 어디 있는데. 알 제보하신 분 어디 안 계세요? 저기 계세요. 혹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선생님 이 머리 스타일이 약간 그 타조알 같은데 혹시 선생님 제보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아닙니까? 강 한번 보러 가자고. 지금 이제 그 희귀한 거 보러 가는 겁니까? 네. 야, 정말 궁금합니다. 가시죠. 주인장을 따라 들어간 곳은 마을 뒷산에 있는 주 씨의 과수원. 얼핏 보면 무슨 곰 같기도 하고 알 같기도 한데 이게 바로 곧 댕구알 버섯이라고? 도대체 어떤 동물의 알입니까? 이게 동물이 아니고요. 이게 댕구알 버섯입니다. 버섯이 이렇게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계에서 희귀종입니다. 그 희귀하다는 댕구알 버섯을 직접 확인한 순간 이거 진짜 버섯 맞나요? 새수출라고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여기에 뭔 하얀 공이 보이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과수원을 지나던 주지원 씨는 나무 밑 그늘에 있던 댕구알 버섯 2송이를 우연히 발견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댕구알 버섯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하였을 때, 어렸을 때는 네. 식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다 됐을 때는 술을 담아 놓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그 버섯 같지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버섯 전문가, 그 버섯의 대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댕구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댕구알 맞습니까? 모양에서 볼 때 이렇게 공룡알이나 축구공 모양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로 봤을 때 이렇게 버섯이 좀 크게 되면 황갈색을 띠면서 이렇게 껍질이 약간 벗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댕구알 버섯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이 댕구알 버섯이 왜 이렇게 희귀한 겁니까? 버섯은 일반적으로 온도라든지 습도, 광 이러한 조건들이 잘 맞아야 자라는데요.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개체수가 극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희귀종에 속하는 버섯이고
특히 이 댕과알버섯은 그러한 온도 습도가 맞추는데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잘 나지 않아서 희귀종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양과 크기로 볼 때 동의보감에 그 마발이라는 버섯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성질이 평하고 맛은 조금 맵고요. 독이 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근만성의 인후두염 그리고 종기, 통증 등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늘날 임상적으로는 출혈성 질환, 즉 코피를 자주 흘린다든지 구강출혈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좀 치료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자양강장의 효과나 면역기능 강화 등의 효능은 문헌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것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마시고 한의사 전문의의 복약지도나 처방을 통해서 섭취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이게 그 댕과알로 담근 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지원 씨가 작년에 발견한 댕과알버섯으로 담근 술. 1년 동안 잘 숙성돼 빛깔부터가 남다른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야. 박사님. 예? 저는 맛보다도요. 힘이 솟아. 난 자신 있다고. 잠깐만. 나 말고 우리 우리 김 감독님 요거 한잔 하세요. 이거 술이 아니고 약이야, 약. 여기 한 잔. 약.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네. 한 잔. 이때 제작진에게 날아든 희소식. 댕과알버섯 배양에 성공한 농가가 전라북도에 있다는데 이곳에서도 댕과알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개 정도나 발견됐습니까? 여기서 발견된 건 아니고 네. 풀밭이나 가수원에서 발견된 걸 한 30개 채집에다 넣었죠. 30개요? 이게 댕과알입니다. 우와! 이게 다 댕과알이에요? 버섯만 25년간 재배한 버섯 전문가 모준근 씨. 그의 작업실에는 전국 곳곳에서 채취한 댕과알버섯 30여 회가 보관돼 있다. 선생님, 그럼 처음 찾은 곳은 어딘가요? 가수원입니다. 과수원입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도 과수원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가수원에 쓰는 퇴비들이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퇴비들을 많이 넣고 해서 그 퇴비가 영양원이 되어서 가수원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댕과알버섯이 희귀종인 이유는 그 개체수 자체가 적어서라기보다는 댕과알버섯이 자랄 수 있는 기후, 토양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여기가 이게 댕과알버섯 균종입니다. 모준근 씨는 댕과알버섯의 균주를 얻는데 성공했다. 이건 종균을 조직배양을 해서 만든 원균이고요. 네. 이 원균을 이렇게 액체 종균으로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액체 종균을 더 대량 배양할 수 있게 그럼 또 다른 데다 또 배양을 또 합니다. 댕과알버섯 원균을 회전식 진탕 배양기에 넣고 약 7일간 배양하면 액체 종균이 만들어진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희귀한 댕과알버섯 균. 톱밥이 들어있는 배양병에 액체 종균을 넣고 약 한 달간 숙성시키면 고체 종균이 탄생한다. 이게 댕과알버섯 균이 배양이 다 끝난 겁니다. 네. 그 흙도 올려보고 또 땅에다 심어놔보고 지금 그렇게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곳에다 균을 심어놓은 곳이거든요. 이 지역에다가요? 네. 이제 남은 숙제는 댕과알버섯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버섯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여기 지역에다가 많이 심어놨는데 네. 아직 기후가 맞지 않아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댕과알버섯이 토양 미생물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까? 네, 전 그렇게 확신하고 많이 심어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댕과알이 그냥 쑥쑥 나와서 이 댕과알이 희귀버섯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댕과알 버섯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환경을 좀 살려서 전국적으로 댕과알이 드문드문 나가지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곳에서 또 댕과알이 많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요건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어느 날 자연의 선물처럼 찾아온 댕과알버섯. 세계 희귀종으로 알려진 이 버섯이 우리 농가에 웃음을 안겨줄 효자 작목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네, 지금 제 앞에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는 댕구알 버섯주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살짝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어떨지 궁금해요. 향은 어떨지, 또 맛은 어떨지. 어때요? 독한데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독한데, 네. 막 화끈하면서 몸에 이렇게 열이 좀 오르면서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요.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술이 아니라 진짜 약이네요, 약. 약이에요? 조금 더, 네, 그러면 끝나고 이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댕구알 버섯은 재배 방법이나 환경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진한 상태여서요. 이 연구만 제대로 성공을 한다면 우리 지역의 효자 작목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하루빨리 그런 날이 진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이 연구가 우리 지역에서 좀 제대로 성공을 해서 우리 지역이 댕구알 버섯의 재배 1번지로 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 임지용 아나운서가 댕구알 버섯주를 마실 때 유독 더 부러웠던 게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바쁘고 그래서 좀 걸렀거든요, 밥을. 그랬더니 너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좀 뭐 빵이라도 이렇게 좀 챙겨 드시고 다녀야 돼요. 빵이라도 좀 먹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빵이라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이 빵이요. 아침에 먹으면 왠지 좀 든든하지도 않은 것 같고 거기다가 어떤 날은 빵을 먹으면 좀 속까지도 더부룩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게 아마도 이 빵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건강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네. 오늘 미식일기에서 이 굉장히 건강하고 맛있는 빵이 가득한 동네 빵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따라가 보시죠. 노릇노릇한 비주얼로 시선을 끌고 고소한 향기로 발길 멈추게 하는 그곳, 바로 우리 동네 빵집이다. 좋은 재료, 좋은 기술, 그다음에 건강에 맞는 제품. 고객의 그 취향에 맞춰서 항상 이렇게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동네 빵집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 먹어보고 내가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갈 수 있는 거. 다른 빵집들이 좀 흉내를 못 내는 거죠. 야, 이른 아침에 이 향긋한 빵 냄새가 솔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되게 이른 아침 시간인데 벌써부터 빵이 가득가득 차 있네요. 아침 출근하는 고객들이 그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 빵을 좀 일찍 세팅을 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빵집, 그 첫 번째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는 이곳. 20년 이상 노하우에 제과 제빵 달인 사장님이 있고 그 솜씨와 진심을 아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 늘 반가운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첫 차는 맛이 좋고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재료 같은 거 그런 거 볼 때 단골로 이렇게 믿을만하고. 그 믿음이죠. 되게 대형 그런 그 파리게트나 뭐 뚜레쥬레 이런 데는 체인점이기 때문에 일단 획일화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신념이랄까? 저도 자신 있게 남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멀리서 이렇게 이사 갔어도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빵은 시식해 볼 수 있도록 준비돼 있었으니 내 입맛에 쏙 드는 빵으로 골라 먹는 재미까지. 이게 다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말 다 맛있어요. 네, 그러세요. 제가 이거를 다 먹다가 지금 배가 다 부르게 생겼는데 더 늦기 전에 제일 맛있는 걸로 하나만 추천을 해주세요. 맛있는 빵이요? 네. 제 집에 요즘 신제품으로 나오는 빵이 이건데 네. 이것은 진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먹어봐야만이 꼭 맛을 알 수 있는 빵. 직접 만든 천연 효모균으로 발효시키고 우리 밀을 이용해 만든 건강한 빵. 바겐트 빵에 마늘 소스를 듬뿍 발라 구워낸 이름하여 촉촉한 마늘 바게트. 고소한 향기와 부드러운 식감에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맛이다. 마늘 향이 입안에 싹 감싸는데 전혀 거부감 느껴지진 않아요. 마늘 그 향을 좀 너무 세게 하면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집중을 줘서 좀 아침에 먹을 수 있게끔 부담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바게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옆에 이렇게 좀 치즈가 올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양파빵이라고요. 양파빵. 예. 마늘에 양파에 예. 오늘 사람들하는. 손님들의 입맛에 맞춰 탄생한 바로 그 빵. 치즈와 양파가 듬뿍 들어간 풍미 가득 양파빵이다. 먹어봐야만 알 수 있다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라는데 이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다는 양파빵 꼭 한번 맛보고 싶다. 이 빵을 먹었는데 막 지금 얘들이 막 춤을 추고 있는 느낌이에요. 양파빵은 네. 그 소스가 이 머스타드 소스를 썼어요. 그래서 양파하고 이 치즈하고 이 반죽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네. 늘 이렇게 선사해 주시니까 전국에 있는 이 빵순이 빵돌이들을 대표해서 제가 정말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맛있고 몸에 좋은 빵 많이 만들어 주세요. 여기구나. 모습은 되게 아담한데? 와. 오, 종류가 진짜 많다. 한눈에 봐도 다양한 빵들이 가득한 이곳. 안녕하세요. 되게 공간이 아담한데 이 빵들이 오밀조밀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제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타르트로 만든 크림치즈 과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르트는 일반 생크림보다 좀 생소하시겠지만 아몬드로 만들어진 고소하고 좀 부드러운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소한 타르트 위에 빵 반죽과 크림 치즈 듬뿍 그리고 새콤달콤한 과일들로 빼곡하게 채워주면 달콤하고 고소한 베리베리 타르트 케이크 완성된다. 모양이 예쁜 만큼 맛도 너무 예뻐요. 과일 맛을 좀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달콤한 맛이 나고요. 새콤함이 또 더해져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얀 것 순수해 보이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화이트 엔젤이라고요. 단골 손님을 끄는 최고의 비법은 역시 맛에 있었다. 달걀 흰자와 우유 그리고 찹쌀가루를 넣어 만든 화이트 엔젤. 고소한 맛과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다. 감촉에서도 벌써 부드러움이 느껴지는데 한번 입 안에 쏙 넣어볼게요. 정말 폭신폭신해요. 아이들 좀 살결처럼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두 가지 특별한 맛의 빵을 맛을 봤는데요. 아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바로 동네 빵집, 손수 만드는 빵집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손님분들께서 소량을 주문을 하셔도 이렇게 저희가 예약 주문을 해드리고 손님의 고객의 그 취향에 맞춰서 항상 이렇게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왠지 이 빵집의 단골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빵들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지금 이 빵이 제 기분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오, 여긴 달인 제과 기능장이지? 뭔가 커. 와. 우리 동네 빵집 그 세 번째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이곳. 경연대회 감사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미 빵을 많이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질리지 않고 제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좀 더 특별한 맛이 더 있을까요? 우유크림으로 만든 생크림 케이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리지 않는 맛, 그 비결은 건강한 재료와 기본에 충실한 제조법에 있었으니 우리 밀과 천연 발효 효모 그리고 100% 우유 생크림을 사용한 우리 동네 빵집표 생크림 케이크. 그 맛은 어떤가요? 빵이 정말 폭신폭신하고요. 입에서 사르르 녹네요. 특히나 이 생크림 맛이 한몫하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곳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죠. 크림 자체를 100% 우유 생크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에 녹는 촉감도 부드럽지만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케이크도 케이크인데요. 옆에 또 다른 빵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이거 어떤 맛들이에요? 요즘은 달지 않고 건강한 빵들을 찾기 때문에 빵 속에 블루베리가 들어간 빵과 파당금 빵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 메뉴.
이것이 바로 우리 동네 빵집의 경쟁력이다. 요즘에는 담백하고 부담 없는 빵이 대세라는데 뽀얗고 통통한 빵 속에 블루베리 크림치즈 그리고 단팥 앙금이 듬뿍 화이트번 완성이요. 색이 참 곱네요. 다시 아주 그냥 꽉 차있네. 일단 요 화이트번은요. 저희가 딱 볼 때는 베이글을 좀 연상시키는 겉모습이었는데 네. 그 식감은 완전히 달라요. 네. 부드럽고 좀 퐁신퐁신한데 블루베리의 이런 새콤달콤한 느낌이 확 오고요. 단팥이 정말 달지 않아요. 달지 네. 않고 부드럽죠. 네, 달지 않고 담백한 맛이 좀 나는데요. 예. 뭔가 이 세련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동네 빵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노력도 많이 하셨나요? 그렇죠. 요즘 그 젊은 층들이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달지 않고 부드러움, 그러면서도 맛있는 이런 세 가지를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빵에 적합하지 않느냐. 소비자들한테 무조건 동네 빵집을 이용해 주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동네 빵집 제과인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재료, 좋은 기술, 그다음에 건강에 맞는 제품 이런 걸 3박자를 맞춰서 만들다 보면 우리 동네 빵집이 예전에 명성을 다 찾아서 동네 빵집에 소비자들이 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 매일 가꾼 건강하고 맛있는 빵 즐기실 준비 되셨죠? 바로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빵집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아, 보다 보니까 막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데 네. 우리밀을 사용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천연 발효 효모 그리고 100% 우유 생크림까지 이렇게 좋고 건강한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해서 만드는 건강한 빵인 것 같아서 막 안심이 되고 믿음직스럽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빵의 뭐 모양이나 종류나 뭐 인테리어까지도 이 대형 프랜차이즈랑 견줄 만한 아주 자랑스러운 동네 빵집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또 한 명의 빵순이로서 빵돌이. 예,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동네 빵집에 들러서 빵을 좀 한가득 쇼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가꾼 맛있는 빵, 동네 빵집에서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젊음의 특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뷰톡톡에서 만나볼 주인공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뜨거운 열정과 용기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한 분들입니다. 네, 이번 달에 히말라야 미등정 봉우리 등정에 성공한 최정규, 안성준 씨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이 히말라야 등정이라고 하니까 진짜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안전하게 등반에 성공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보기만 해도 늠름합니다. 네. 뭐 이 히말라야라고 하면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이렇게 여러 나라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넓고 긴 산맥인데요. 그중에서 어떤 곳을 등정하고 오셨는지 최정규 씨가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라다크라는 지역에 있는 미등정 봉우리였는데 그 현지에 가서 이제 대장님께서 그 봉우리를 확인하시고 이제 저기를 이제 오르자 등반을 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등정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현지에서 결정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 현재 미등정 봉우리를 직접 보시고 이제 사전 조사하시고 네. 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높이가 6,035m예요. 예. 뭐 제가 지금까지 올랐던 산의 높이를 다 합쳐도 6,000m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높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이 이번에 뭐 개인적으로 등반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대한산악연맹에서 주최하는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네. 그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선발을 하여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럿이서 함께 등장을 한 거군요. 히말라야 하면 보통 아무나 등장할 수 없는 그런 험준한 산맥으로 유명한데 보니까 14일간에 걸쳐서 등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네, 저희가 이제 선발된 후에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이제 각 전국에서 이제 모여서 전국에 있는 산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했는데요. 금수 훈련, 하중 훈련, 그리고 뭐 장비들 못 쓰는 대원들도 있으니까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런 연습도 많이 했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암벽 등반하는 모습도 사진도 있고요. 네. 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진짜 이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미리 잘 준비를 하고 가신 거군요. 뭐 히말라야 등반 여정을 준비하는 그 영상이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회원들의 모습인가 보네요. 야,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진짜 험난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눈밖에 안 보이고요. 네. 산맥 보세요. 뒤로 펼쳐져 있는 산맥. 다들 되게 밝고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저 중에 지금 정규 씨하고 성준 씨도 있는 건가요? 예, 저기 아세요. 막 다들 이 힘든 과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정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저 혼자였으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고 무사히 히말라야 등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네. 와, 저희가 히말라야 직접 오르지는 못했지만 이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저도 감격스러운데 이 두 분은 영광입니다, 영광.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모습 보여주셔서. 다녀오시면서 다른 대원들하고 또 정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만큼. 그렇죠. 정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방금 뭐 친구들이 없었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정규 씨는 만년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이번 히말라야 여정에 참여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보니까 어땠나요? 이제 4,000m 중후반부터 이제 만년설이 쫙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떨떠름한 그 느낌이었어요. 네. 처음 보니까 만년설이라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너무 반짝반짝거려도 눈도 부시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저도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얘기로만 들어도 막 설레고 부럽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히말라야 등정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참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고소 증세가 오게 되는데 사실 저는 고소 증세가 별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대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부축도 해주고 이제 짐도 덜어주고 이제 그렇게 가면서 대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제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을 도전했고 또 등정을 잘 마쳤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영상으로 아까 보니까 이 히말라야 여정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데요. 사실 이 히말라야가 뭐 누구나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여정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성준 씨는 어떻게 이런 도전을 하게 됐나요? 저는 이런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 학교 산악부 활동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화면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대리만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정상에 올라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감정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정상에 올랐을 때 두 분 어떠셨어요? 진짜 기분이? 궁금하네요. 네. 처음에는 솔직히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아무런 느낌도 안 나고 와 여기가 진짜 정상인가? 그때 딱 뒤돌아보고 막 다들 막 안고 있더라고요. 그때 딱 태극기 펼치고 그 뒤로 이제 실감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요. 성준 씨는 뭐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제 내가 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보다도 더 큰 도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울컥하신 거 아니죠? 지금도 떠오르니까. 참 얼마나 감동적이었을지 상상도 잘 안 되는. 그러니까요. 저도 막
들으면서도 이게 어떤 기분일까 막 궁금해지는데요. 네. 정규 씨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히말라야처럼 높고 험준한 산을 오를 때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 뭐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각자 이제 등산이나 등반을 하시는 분마다 차이점이나 생각이 다르시긴 할 텐데 히말라야 이렇게 험난하고 고산에서뿐만 아니라 집 뒤에 있는 산에서도 이제 저는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연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제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잘해도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뭐 강인한 체력, 정신력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겸손이라고 잘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또 뭐 다른 산을 등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규 씨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기회가 있다면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다른 계획은 없고요. 뚜렷한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성준 씨는요? 네, 저는 이제 무동력으로 하늘, 바다, 육지를 통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카이 다이빙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도보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까지 가서 이렇게 등정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든 거를 하려고 그래요? 뭐 그만큼 또 얻는 게 있고 뭔가 깨닫는 게 또 있겠죠.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도전을 꿈꾸는 또래 친구들에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망설이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고 하고 싶어요. 네. 이 뜨거운 열정을 안고 도전을 하는 우리 두 청년을 만나봤는데요. 언제 봐도 이 도전하는 청춘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멋진 것 같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힘찬 도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또 생으로도 먹는 맛있는 새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새우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딱 지금부터 이 가을이 제철인 새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고성의 왕새우인데요. 이 제철을 맞아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새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올여름 더위를 잊게 할 경남에게 생기를 팍팍 넣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공룡도시 고성으로 오라. 후끈한 더위에도 싱싱함 하나로 딱 지금이 제철인 푸른 바다를 주름잡는 대단한 주인공. 팔딱팔딱 신선하게 공개합니다. 고성의 작은 바닷가 마을.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나요? 선생님, 어제 고성에 진짜 맛있는 게 있다던데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저쪽으로 맛있는 게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경남아 사랑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맛있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 있는 겁니까? 저 건물 내려놨잖아요. 여기 잡을 겁니다. 뭘 타고 나가야 돼요? 배 타고 나갈 거지. 사고로 스타는 어렵게 만다는 법. 고성바다를 후려가는 대표 맛이 가득한 이 황금 어장이라고 자신하시는데요. 미리 쳐놓은 그물만 살짝 걷어올리면 준비 끝. 우리 집 맛있는 보물 나갑니다. 드디어 찾았다. 5월부터 애지중지 키운 고성의 왕자 왕새우. 이 삼각망이라는 게인데요. 이게 새우를 잡을 때 꼭 어디라도 이게 사용합니다. 물 따라서 새우들이 앞으로 새우는 전진을 하는 것 빼였거든. 앞을 밀고 가다 보니까 물이 이제 좋은 물이 내려오니까 물을 따라서 차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려. 그물 안에 들어간다면 그렇지. 토종인 대화와 맛이 비슷하면서도 양식 품종으로 인기인 흰다리 새우. 와 근데 진짜 크네요. 작황이 올해 참 좋은 편에 속합니다. 새우가 이 엄청실이 굵어가지고 올해 잘 컸어요. 오성새우는 이거 남해 안쪽은 항상 바닷물이 좋고 이러기 때문에 쫀득쫀득하고 고단백질이 아주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 왕새우 밥 먹는 시간. 기본 사료에 영양제 넣고 쓱쓱 섞어주기만 하면 끝.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비싼 몸값 자랑하는 왕새우 황제 식단 되시겠습니다. 테스트기, 테스트.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양식장 한 바퀴 돌면서 일일이 배식.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새우 양식을 좌우하기 때문이래요. 어떤 신경 쓰는 건데 뭐 물 관리 같은 거는 애 키워야 되기 신경을 안 쓰면은 새우는 실패율이 많습니다.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라요. 와, 빛나는 자태를 팔당이며 존재감 발산하는 고성의 자랑 왕새우. 제철 소식에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으로 바쁘다 바빠. 신선도가 생명인 왕새우. 수확과 동시에 곧바로 이동식 수족관으로 직행. 지금부터 추석까지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날이 차가워질수록 알이 꽉 차면서 맛은 더욱 풍성해지고 최대 20cm 이상 자라나는 왕새우 참 잘생겼죠잉? 이 정도면은 고성의 보물 맞죠? 이렇게 싱싱한 왕새우 먹어야 맛 아닙니까? 왕새우 대풍 소식에 알아서 출석 도장 찍으러 온 사람들. 손이 가요 손이 가. 갓 잡은 생새우만 고집하는 오늘의 명품 새우 요리 화려하게 들어갑니다. 그 시작은 남녀노소 불문 누구나 좋아한다는 바로 새우튀김. 깨끗하게 손질한 새우에 바삭바삭 튀김옷으로 꽃단장한 다음 노릇노릇 튀겨주면 고소한 냄새에 한 번, 소리에 두 번 반하게 되는 튀김계의 절대 강자 납시오. 튀김 나왔습니다. 완성과 동시에 손님상으로 고고! 아이들의 입맛 사로잡은 새우튀김. 그 치명적인 매력은? 들어는 봤나? 새우 요리계의 아이돌 왕새우 탕수. 새콤달콤 소스와 새우튀김의 콜라보레이션. 최상의 맛에 저절로 입맛 돋아요. 혼자 먹다가 혼자 가겠네요. 일반 탕수육보다 더 맛있어요. 살이 너무 통통하고 겉은 바삭하고 너무 맛있네. 바삭바삭하게 좀 맛있네요. 신선하면서도. 튀김도 맛있고 탕수육 새우도 맛있고 다 틀리죠. 그 양념이 다 틀리고 또 하는 요리에 따라 틀리니까 그래도 구이가 제일 맛이 있더라고요. 스피드가 생명인 왕새우구이. 갓 잡은 생새우만 만나는 싱싱함. 새우구이의 생명은 소금입니다.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미네랄이 듬뿍 함유된 돌소금이라는 사실. 깨끗한 돌소금을 냄비에 넓게 깔아준 다음 새우를 올린 후 뚜껑을 덮고 기다리기만 하면 끝. 단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이 퍽퍽해지니까요. 한두 번만 뒤집는 것이 맛있는 포인트랍니다. 빨간 빛깔로 식욕을 자극시키는 왕새우구이. 새우 등을 기준점으로 껍질을 톡톡 까주면 탱글탱글 입안 가득 채워주는 속살에 그냥 반해버려요. 고소한 참기름장도 좋고요. 상큼한 초고추장도 좋고요. 버릴 게 없고 맛있어요. 지금 또 제철이라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왕새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위 머리. 머리 이게 최고로 맛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으면 비려서 못 먹고 한번 대파 구워가지고 다시. 열심히 일한 그대들이요. 먹자. 오! 머리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까시고 껍질 까시면 되고. 싱싱해야 맛볼 수 있는 생새우. 껍질을 연해 머리만 살짝 제거한 다음 간장소스에 콕콕 찍어 먹으면 와, 살아있네. 제가 올해 처음 와서 먹는데 진짜 진지하고 맛있습니다. 정말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먹습니다. 이거 고기가 맛있는데요. 왕새우 요리의 마무리, 시원한 국물 요리로 즐겨요. 비법 육수에 칼국수면을 먼저 삶아준 다음 손님 맞춤 냄비로 옮겨 각종 채소를 넣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왕새우로 활용점정. 아삭아삭 콩나물과의 만남, 얼큰한 왕새우라면. 탱글탱글 면발 위에 통통한 새우 올려서 한 입에 후루룩 후루룩. 역시 드실 줄 아시네요.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국물 맛에 그냥 빠져든대요.
나도 좋아하는 거 많은데. 너무 쉽죠? 나 TV 너무 많이 봤나? 멘트가 살아있네. 편집할 겁니다. 국물이 빨딱빨딱하네. 왕새우 드시고 행복하세요. 고성의 푸른 바다가 선물한 명품 별미 왕새우. 영양 만점 통통한 왕새우로 제철의 싱싱한 기운 가득 채우세요. 다음 주 좀 더 생생한 경남과 함께하세요. 지웅 씨는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뭐예요? 뭐 요즘에는 자동차를 아무래도 많이 타죠. 네. 학생 때는 자전거 또 타는 거 좋아했고요. 그래요. 네. 뭐 아주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지만 요즘 같은 스마트한 시대에 딱 어울리는 그런 이동수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뭐 요즘 전주 한옥마을이나 공원 같은 데서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퍼스널 모빌리티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유, 날씨도 좋고 어디 놀러 다니기 딱 좋은 계절인데 할 게 없어. 나는 맨날 이래 맨날. 뭐야? 바퀴다. 갑자기 최진호 리포터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이것은 다름 아닌 바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퍼스널 모빌리티, 미래에서 온 교통수단이라는데요. 재미와 힐링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싱싱!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먼저 전문점을 찾아갔는데요. 잠깐만.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위에서 인사를 다 하시는군요. 네. 아니 제가 밖에서 보니까 이걸 굉장히 신나게들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퍼스널 모빌리티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전반적인 제품들은 킥보드형 그리고 뭐 외발 휠인 전동 휠이 있고요. 바퀴가 2개짜리인 듀얼 휠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터리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모터로 전달, 모터가 바퀴를 회전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건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첨단 기술과 접목한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때로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이라고 하네요. 야, 이게 보니까요. 뭐 핸들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만장 이렇게 편해 보이고 밑에 이렇게 보면 바퀴도 이게 잘 넘어지지도 않겠는데요? 이 안에 이제 그러면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가장 궁금한 게 뭐 얼마나 이동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제품들은 가정용 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요.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합니다. 이동하는 거리는 통상 25km에서 30km 정도까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25km에서 30km면은 웬만한 출근 거리 그냥 쉽게 가실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출퇴근용으로 많이들 사용들 하십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즐겨야 되죠. 어떤 걸 타볼까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요즘 대세인 자이로 센서형 휠들을 배워보실까요? 저 바퀴 이렇게 한두 개 달린 거요? 네. 일단 안전장구는 제가 또 필히 갖추고. 그렇죠. 네, 가실까요? 네, 그럼 가시죠. 네. 가세요? 잠깐만. 혼자 타고 가세요? 이거. 모터가 달린 퍼스널 모빌리티, 단계별로 배워볼까요? 쉬운 거부터 가죠. 퀵보드. 네, 전동 퀵보드부터 타보시는 걸로 할까요? 저건 딱히 제가 뭐 지금 배워야 될 만한 내용은 없죠?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볍게 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한번 타보겠습니다. 초보자들이 많이 탄다는 전동 킥보드. 기존의 킥보드는 한 발은 발판에, 다른 한 발은 땅을 굴러야 앞으로 나갔죠.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타는 사람이 힘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핸들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단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균형 잡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짜릿한 느낌을 원하는 스피드감 있죠. 굉장합니다. 볼까요? 달려봅니다. 오잉? 혼자 가세요? 같이 가야죠. 푹 빠지신 것 같은데요? 표정에 딱 나오죠? 근데 이걸로는 이제 만족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제 못 할까요? 두 번째. 요즘 대세를 배워봐야죠. 대세를, 그렇죠. 이번에는 난도를 높여서 바퀴 2개 달린 스마트 휠을 타볼까요?
일단 이제 이거는 핸들이 없으니까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형 자체를 제품 자체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네,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발을 더 발... 몸의 무게중심을 옮겨 움직이는 스마트 휠. 몸을 앞으로 숙이면 앞으로, 뒤로 젖히면 뒤로 가는 원리인데요. 몸의 미세한 움직임을 센서가 감지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자유자재로 옮기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도착을 했는데요. 네. 대표님 이제 내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내리실 때는 지금처럼 정지된 상태에서 네. 뒤로 한 발짝 가볍게 내리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야, 완전 재밌는데요, 이거? 이번에는 최상급자용 전동 외발 휠. 타는 모습만 봐도 찬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와, 완전 자유로워 보이는데, 이야. 양손이 자유롭습니다. 바퀴가 하나인 만큼 보다 섬세한 균형 감각이 필요해 보이네요. 근데 일단 이거는 제가 바로 타지 못하겠는데요? 네, 바로 타기는 어렵고 숙련자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 다 멋지게 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동호회 분들이 있으세요. 동호회 분들 만나봐야겠죠? 네. 짠! 하고 나타난 이들은 최고의 결속력을 자랑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동호회원들.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어떤 동호회이신 건가요? 청주 전동휠 사용자 모임이라는 동호회고요. 저희는 전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즐기고 추억을 만드는 그런 모임입니다. 아잉! 그 추억 같이 좀 만들어요. 아빠와 꼬맹이, 아이들이 같이 타는 모습 정말 보기 좋은데요. 가족과 여가 생활을 함께하니 구름 위에 둥둥 떠가는 기분 들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함께 다 타실 생각을 하신 건가요? 가족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공원에서 뭐 그냥 얘기거리가 없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걸 하나에 그냥 뭐 같이 손잡고 타거나 이러면서 공감대도 형성되고 애들이랑 사이도 더 좋아지고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타는 법을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또 재미있게 타는 아이디어도 모으고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술도 연마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도 곧잘 따라하죠. 하지만 뭐든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잘 타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네요. 실력이 대단하던데 얼마나 타신 거예요? 한 3개월 탔죠. 네. 3개월 타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럼 학교 다닐 때도? 네, 학교 맨날 다닐 때마다 타고 다니죠. 맨날 버스 타고 다녀서 막차 타기 힘들었는데 이거 생긴 뒤로는 이제 밤새 공부도 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오래 놀 수도 있고 참 통학하는 대학생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이제 여럿이 타는 이 동호회원들 모습을 보니까요. 함께 딱 타고서 쫙 달려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기는데요. 네. 저희 동호회원들 자주 이용하는 라이딩 코스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동호회원들이 자주 라이딩을 가는 곳은 다름 아닌 무심천 자전거길인데요. 라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죠. 앞사람과 간격을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진행 속도도 맞춰야 합니다. 와, 싱싱 잘 나가는데요. 1타이죠. 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하고 피로가 쌓이는데 이걸 타면 그게 확 날아가요. 힘도 안 들고요.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 부럽네요, 부러워. 무심천을 끼고 쭉 뻗은 자전거 길을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는 회원들. 파란 하늘과 졸졸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진호 씨, 기분 어때요? 야, 이렇게 자연을 달리는 기분. 물론 자전거를 타도 재밌긴 하겠지만요. 뭔가 이렇게 좀 더 스릴 넘치고 즐거운 동거를 타고 달리는 기분은 또 다른 색다름이 있어요. 또 다른 맛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와우! 퍼스널 모빌리티,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 있네요. 아니, 복장이... 안녕하세요. 일하다 오셨나요? 네, 저는 영업사원입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인데. 네. 이렇게 넥타이 메이고 이렇게 전동기를 타시는 모습이. 저 평상시 입장이에요. 훨씬 멋있으세요. 네.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 것 같으세요? 뭐 본인의 일과 관련된 거 말고라도. 밤에 공원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냥 가슴을 활짝 피고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상쾌해요. 자유를 느끼는. 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힐링을 위하여 지금 즐기세요. 지금은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 스마트하게 도심을 달리고 색다른 여가 생활을 즐기게 해주는데요. 친환경 미래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여러분, 함께 타실래요?
가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못질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못 하나 쓰지 않고 가구를 만드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가구를 만드는데 못을 안 쓰면 이게 무게도 잘 못 버틸 거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바로 천년을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 기법인데요. 나무의 결까지 하나하나 살려서 가구의 기품을 더한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짜맞춤 가구,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간이 축적된 결마다 자연과 세월의 질감이 묻어나는 나무. 곱게 휘어진 나뭇결을 따라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드리고 다듬어낼수록 전통의 멋이 더해지고 서로에게 몸을 맞댄 나무들이 얽힌 숨을 내쉴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가구. 세월을 품은 전통 짜맞춤 가구를 만납니다. 하루 종일 나무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하다는 공방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나무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나무 두드리는 소리는 온종일 이어지는 작업을 증명하듯 끊이질 않는데요. 목재를 갈고 또 갈아내며 나뭇결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려내는 곳. 43년째 전통 짜맞춤 기술을 이어가는 김영창 선생의 공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와, 나무 향이요. 향긋하니 좋네요. 네. 아니, 선생님 직접 손으로 이 가구들을 다 만드신다고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일상 집 주변에 있는 나무들, 손이 볼 수 있는 나무, 이제 가죽나무나 느티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이런 나무 이제 자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무늬나 이런 것도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못을 사용 안 하고 서로 이제 끼워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게 전통 가구, 짜맞춤 가구라는 거죠.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나뭇결엔 축적된 세월의 멋이 녹아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만을 연결한 전통의 방식. 정성 들인 가구를 오래 쓸 수 있게 만든 조상의 지혜입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이제 맞물려서 짜맞춤 가구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기법 중에 이제 크게 두 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해서 맞추는 걸 보고 이제 사계물림이라고 그래요. 사계물림. 네, 사계물림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판재와 판재를 연결할 때, 그럴 때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보통 이제 장부 맞춤인데 장부 맞춤? 이걸 보고 이제 장부라 그래요. 이런 요 장부. 장부고 조립하는 거죠. 이대로 이제 조립해 놓으면은. 어머. 정말 그 쉽게 얘기를 하면 퍼즐 맞추듯이 짜 맞춰 넣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의 판이 되는. 소목장을 꿈꾸는 김영창 선생은 평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나무와 함께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꽃을 피워 그 아름다움을 전승시켜온 한국의 전통 목가구. 섬세한 짜맞춤 작업은 이미 손에 익은 지 오래지만 작은 오차도 나무가 뒤틀어지기 때문에 매 순간 신중을 기합니다. 좋은 가구의 생명은 나무에서 결정됩니다. 결이 좋은 나무들은 오랜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바람과 햇빛 속에서 튼튼한 목재로 거듭날 나무들. 자연이 주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아무래도 이제 고사목이 최고죠. 죽은 나무. 자연이 죽어서 서 있는 나무를 비면은 이런 진이 쫙 빠져가지고 색이 고르게 나요, 오래. 가구까지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어요. 어떻게 되나요? 오래 걸리죠. 보통 밖에서 최소한 3년, 이제 오래 놔둘수록 좀 좋아요. 근데 그래도 빨리 써야 되니까 최소한 3년은 밖에서 놔둬야죠. 그래서 이제 제재해 와가지고 또 이제 다시 건조를 시켜야 돼요. 자연 건조시켜가지고 보통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최소한 6년 이상 걸리나요? 그렇죠. 그렇게 뭐 처음부터 나무가 빌 때부터 따지면 그렇다고 봐야죠. 짜맞춤 기법은 어떠한 결구 방식보다도 정교합니다. 못을 이용한 가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거나 나무에 힘이 빠져서 느슨해지기 마련이지만 빈틈없는 모양새로 결합된 나무들은 시간이 흘러도 흐트러짐 없이 견고합니다. 화려하기보다는 순수한 멋이, 인위적이기보다는 자연적인 멋이 있는 전통 가구, 단순하고 소박한 한국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이 짜맞춤 가구, 우리 전통 방식 그 가구에 어떤 그 힘이 있을까요? 전통 가구는 이제 뭐 보셔서 알겠지만 자연 그대로의 뭐 자연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뭐 나무 작품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어떤 나무의 무늬도 좀 틀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으로 이제 뭐 여지껏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목가구 하나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들여놓는 것, 그것이 삶의 여유이자 멋이 아닐까요? 요즘 주말이면 목수를 자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전통 짜맞춤 가구.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구는 더 이상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세밀한 작업이라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그 집중력을 요하죠. 왜냐하면 잠깐 끌지를 잘못하다 조금만 실수해도 실제 각으로 맞춰놨을 때 안 맞으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할 때는 굉장히 톱질이라든지 끌질이라든지 굉장히 신경 써서 하죠. 우리나라 고유나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정통 짜맞춤 기법으로 내가 만들었다는 거, 그게 이제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딱 하나뿐인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게. 그런 자부심도 있죠. 전통 가구에서 느껴지는 소박하고 정갈한 삶의 아름다움. 옛것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으로 목수 생활을 시작한 김영창 선생에게는 언젠가 꼭 만들어보고 싶은 작품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나온 전주장하고 뭐 저 원앙 삼층장 같은 거 이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건 이제 사실 뭐 유물로서 남아있는 작품이 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디 가서 좀 보기가 드물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일반인들이 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만들어가지고 두고 뭐 오래오래 좀 남겨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을 그대로 빚어내고 싶었던 우리 조상의 삶과 지혜. 인내와 정성으로 만든 전통 가구에는 가장 한국적인 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전통 짜맞춤 가구. 그 안에서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진짜 벌써 9월인데 이 9월에는 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있죠. 내일부터는 이 추석 열차권 예매가 시작이 됩니다. 네, 내일과 모레 각각 예매할 수 있는 노선이 다르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과 또 창구에서 예매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고 하니까 예매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 스마트폰 앱으로 이 추석 열차권 예매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가족인데요. 남북 이산 가족들도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네요. 생방송뷰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